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사흘째 빨간불을 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달러원 환율은 1,484원도 돌파하면서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환율이 계속 강세네요. 네, 환율은 조금 전인 오후 2시 50분 기준 어제보다 3원 오른 1,483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484원도 넘어서면서 올해 환율 최고가인 1,487원 60전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입업체들 결제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배경과 관련해 예상보다 강하지 않은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이 실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157엔 후반까지 올랐던 달러엔 환율은 일본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등으로 현재는 156엔대로 소폭 내렸습니다. 네, 코스피는 또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코스피가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4,120선을 재돌파했습니다. 어제 장에서 1조 원 넘게 사들였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각각 7천억 원, 3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에 기술주 중심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한 영향에 삼성전자는 1% 넘게, SK하이닉스도 1% 가까이 상승하며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11% 넘게 급등하며 12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화에 약 50억 달러를 투자해 미 해군 신예 호위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겁니다. 이틀 연속 오르던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이 팔면서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요즘 금값도 무서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고점을 찍은 뒤 잠시 조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최근 상승세를 재개하면서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 금과 은이 모두 고공행진 중이죠. 현재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장중 트로이 온스당 4,525달러 45센트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4,52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 현물은 4,490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중입니다. 은 현물도 온스당 70달러를 목전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금은 10% 이상, 은은 40%에 달하는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금값은 70% 넘게, 은은 무려 14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지난 1979년 5.1 쇼크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네,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습니다.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봉쇄 조치에 나서면서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지중해에서 러시아 유조선을 공습하는 등 지정학적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달러 약세도 금과 은에 대한 수요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 초에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말 금 가격이 온스당 4,9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봤고 JP모건은 5,000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은의 경우에는 AI 인프라와 태양광 패널 등 산업용 수요까지 늘고 있어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치킨 가격은 그대로인데 크기는 작아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고환율과 물가 불안 속에서 이런 가격 꼼수로 이익을 챙긴 기업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대상을 올립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A유통업체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 고기를 싼 값에 들여왔습니다. 이 고기는 바로 시장에 풀리지 않았고 사주 자녀가 소유한 계열업체를 거쳐 유통됐습니다. 불필요한 유통 단계가 추가되면서 고기값은 오르고 이익은 사주 일가에 돌아갔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은 수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주주인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의 배당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주의 자녀는 고가의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건설사에 붙박이 가구를 납품하는 한 업체는 경쟁사들과 납품 단가를 담합했고 이렇게 오른 가구 가격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됐습니다. 치킨과 빵 등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속인 외식 프랜차이즈도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물가 불안을 키운 기업 31곳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이릅니다.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면서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하고 금융정보분석원과 외환 자료를 활용해 탈세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새해에도 패션부터 먹거리까지 가격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명품 업계도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가격이 오르는 곳 어디입니까? 네, 신발 브랜드 닥터마틴은 새해 첫날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최대 9% 인상합니다. 대표 모델인 1460 부츠는 기존 26만 원에서 27만 9천 원으로 7.3% 인상되고 146의 모델도 22만 9천 원으로 9% 오릅니다. 패션 명품 업계도 새해부터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설 전망인데요. 에르메스는 최근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인상 계획을 안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샤넬과 루이비통도 올해 1월 제품 가격을 올렸던 만큼 다음 달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명품 브랜드는 올 들어 최근까지 3-4차례 가격을 올리며 이른바 N차 인상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먹거리 가격도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새해부터 자체 브랜드 PB 상품 가격을 올리는데요. 세븐일레븐은 다음 달 1일부터 과자와 음료, 디저트 등 40여 종의 가격을 최대 25% 인상하고요. GS25도 소시지와 팝콘 등 일부 PB 제품 가격을 3%에서 6% 올립니다. 커피 가격도 오릅니다. 바나프레소는 새해부터 일부 매장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장 가격을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고 하이어 커피는 최근 일부 커피와 음료 가격을 올렸습니다. 고환율과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비자 체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지난해 서울 시민의 1인당 개인 소득이 3천만 원을 웃돌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이 지역별 편차는 커졌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1인당 개인 소득은 2,78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44만 원, 5.5%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222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1년 전보다 6% 증가하면서 2016년부터 9년째 전국 1위입니다. 기본적인 피용자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데 서울 같은 경우에 재산소득이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 이외에도 울산과 대전 등의 소득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았습니다. 제주의 1인당 개인 소득은 자영업 부진 속에 2,461만 원으로 가장 낮았는데 서울과 비교해 761만 원 더 적었습니다. 재작년 개인 소득이 가장 높았던 서울과 가장 낮았던 경남의 격차가 671만 원이었는데 지역 간 편차는 더 벌어진 셈입니다. 첨단 산업과 일반 제조업의 격차 벌어진다는 것들을 감안하고 고임금 일자리들이 역시 서울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이 고령화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지방은 이게 못 쫓아갈 가능성이 조금 많은 것 같다. 이런. 작년 전국의 총 생산 규모는 2,56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49조 원 증가했습니다. 전체 경제 성장률은 2% 증가했는데 제조업과 운수업 등을 앞세운 경기와 울산 등의 성장률이 3%대로 높았습니다. 반면에 건설업 부진 등의 여파로 충북과 대구, 강원은 역성장했습니다. 또 경남은 선박과 방위산업 포조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충남의 경제 규모를 앞섰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가 본격적인 초고령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함께 확대되며 일자리 비중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노년층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죠? 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생애 단계별 행정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전년보다 50만 4천 명 늘어 1,0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반면 청년층 인구는 22만 9천 명 줄어든 1,440만 명,
중장년층 인구는 14만 7천 명 줄어든 2,003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고령층 인구가 늘면서 일자리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등록 취업자는 고령층 344만 4천 명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감소한 것과 달리 10%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취업 상태인 노인들의 비율도 34.3%로 증가해 노인 인구 3명 중 1명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택 시장에서도 세대 간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고령층의 46.3%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년층은 11.5%에 그치며 차이가 컸는데요. 중장년층도 45.5%가 주택 소유자였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주택을 소유한 청년층은 11만 6천 명 줄었지만 중장년층은 17만 4천 명, 고령층은 60만 3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부담은 청년층이 가장 컸는데요.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 5,843만 원으로 중장년층의 1억 562만 원과 노년층의 5,413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무주택자와 비교한 대출 잔액 중앙값도 청년층이 6.5배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층은 3배, 노년층은 2.7배였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교차로나 복잡한 교통지역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 사기 수법이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고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대상 지역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얼마나 확대됩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대상 지역을 기존 35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협업해 최근 고의사고 적발이 많은 지역 100곳을 선정하고 반기마다 대상 지역을 업데이트할 예정인데요. 기존 티맵과 카카오 내비에 더해 네이버 지도 길찾기 서비스에도 음성 안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내 서비스는 기존 사고 다발 지역 진입 15m 전에 안내하는 방식에서 진입 150m 전부터 음성 안내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사고 대처 능력을 강화합니다. 또 해당 진로 변경이나 좌회전 고의 사고 등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 대한 팝업 기능을 추가해 사고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확대한다는 건 안내가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의사고는 제도 시행 이후 약 21.1%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동차 고의사고는 주로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야간 등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의 적발 금액은 모두 82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5% 증가하며 매년 증가 추세인데요.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 전체 적발 금액인 5,704억 원의 약 14.4%를 고의사고가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사고 다발 지역과 사고 유형을 분석, 선정해 내비게이션 3사에 보내고 음성 안내 시스템 개발 여부를 확대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총수가 있는 전환 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10% 이상이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건 수익으로 나타났습니다. 32곳 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이 상표권 사용료가 1조 4천억 원이 넘는데 LG와 SK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구체적인 상표권 사용료 규모는 어떤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전환집단 대표 지주회사의 배당회 수익원별 수치 현황을 보면 30곳의 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으로부터 1조 4,04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13%를 차지했는데요. 지주회사가 벌어들인 매출의 10분의 1 이상이 상표권에서 나온 셈입니다. 규모로 보면 LG가 3,54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가 3,097억 원, CJ가 1,347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LG와 SK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 합계액이 전체의 약 47% 수준인 겁니다. 네, 공정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상표권 사용료가 계열사에서 지주회사로 이익을 이전하기 쉬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지주사는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수익 이외에도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자문 수수료 등의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배당 수익을 제외하면 상표권 사용료가 주된 수익원입니다.
문제는 상표권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워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건데요. 계열사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상표권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전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손쉽게 이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 약 19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내부 직원이 신규 가맹점 영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유출 정보에는 휴대전화와 전화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개인정보가 얼마나 유출됐습니까? 네, 신한카드에 따르면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요. 휴대전화 번호만 18만 건 넘게 유출됐고요.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까지는 8천 건 넘게,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까지는 2천 건 넘게 새나갔습니다.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신한카드는 해킹 등 외부 침입에 따른 사고가 아니고 일부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한 일탈 행위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공익제보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는데요.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월 12일 신한카드에 사전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다음 날부터 제보 자료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간의 데이터 정형화 작업과 외부 전송 로그 분석, 내부 관련자 조사를 병행해 유출 규모와 경위를 특정했는데요.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신한카드 홈페이지에는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 정보 포함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도 운영 중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을 맞아 뮤지컬이나 콘서트 예매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당하거나 티켓 취소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공연 관련 피해 주로 어떤 게 있었나요?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공연 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1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공연업자가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하거나 순재지변으로 연기되는 등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는데요. 공연을 취소한 이후에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사업자의 운영 미숙으로 일부 아티스트가 공연에 불참하거나 교체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티켓 취소 수수료가 너무 비싸거나 공연 당일 취소를 거부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취소나 환불 규정도 소비자한테 불리했다고요? 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티켓 취소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롤티켓과 예스24 티켓 등 주요 플랫폼 4곳의 120개 공연을 조사했는데 모든 사업자가 취소 마감 시간을 공연일 전날로 정하고 이 시간 이후로는 취소나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당일 취소 시 90% 공제를 안내하는 곳들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당일 취소가 가능한 공연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연 주관사의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환급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내년 실손보험료가 평균 약 7.8% 인상됩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은 1세대가 3%, 2세대가 5%, 3세대가 16%, 4세대가 20%로 산출됐습니다. 개별 인상률은 상품의 갱신 주기, 종류,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각 보험사가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